걱정도 없었고 그냥 고민도 없이 논술을 썼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원래 수학은 조금씩이라도 하면서 자신이 있었는데 좀 부끄럽지만 다른 과목은 수능 2달 전까지 아예 쳐다도 안 봤거든요. 이공 계열은 수학이랑 과학을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하는 과목이 다양하지 않아서 선택과 집중이 가능했습니다. 문과 계열의 논술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. 인문사회 1 계열의 논술 문제와 인문사회 2 계열의 인문 논술로 구분이 가능한데, 인문사회 1 논술은 크게 지문제 시형 2문제가 나오고, 인문사회 2 계열의 문제는 지문제 시형 1문제, 수리형 1문제로 이렇게 나와요. 만약에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이라면 인문사회 1 계열은 지문제 시형 2문제가 나와요. 그 시험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일단 수능이랑 수시, 다른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거와 논술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공부를 준비하는 측면 쪽에서 부담이 좀 적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수능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동안 하루를 계획적으로 철저히 살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좀 공부하는데 힘이 들 수도 있고 그런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데, 그 논술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에 시간을 잡아서 그 시간에만 공부를 하고, 또 공부를 하실 때 생각 위주의 사고방식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공부를 하실 때 긴장감이나 부담감이 없이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. 저는 우선 학원을 안 다녔기 때문에 그 학원에서 어떤 자료를 주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근데 학원에서 주는 자료도 당연히 신빙성이 있겠죠. 근데 아무래도 기출 자료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봐왔다는 걸 증명해주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기출 자료 중심으로 꼭 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그 지문 제시형이 크게 한 문제로 나오는데 지문은 한 3-4가지로 나와요. 각 제시문마다 나오는 주제들이 각각 달라요. 각각 다른데 거기에서도 공통점을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제들 간에 비교하는 거, 이걸 중심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연습을 하실 때는 저도 기출문제 같은 거 많이 풀어봐서 알게 된 건데, 이게 역삼각형 형식으로 글을 써나가는 걸 추천을 드려요. 어떻게 쓰냐면 먼저 가의 제시문의 핵심 내용 같은 거를 정리해서 쓰고, 또 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쓰고, 그리고 다의 그림을 분석할 때 가와 나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중간부에는 꼭 그림이랑 비교를 하고 분석을 해서 쓰고, 결론은 하나가 나오게끔 글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쓰는 것을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학원을 안 다녔으니까 기출문제밖에 볼 수가 없었는데 기출문제가 확실히 중요한 것 같고, 그리고 답안지를 쓸 때 불필요한 내용을 빼고 필요한 내용을 적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해설지를 쓴다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생각해내서 다 적고, 그리고 굳이 필요 없는, 예를 들면 3 곱하기 2 이런 사소한 계산식 같은 거는 빼도 좋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논술보다는 수능 위주의 공부를 먼저 많이 했는데, 그래도 논술 공부를 빼놓지 않고 자주 했거든요. 그럴 때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시간을 잡아서 분석하고, 또 직접 글을 쓰면서 풀어보는 등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. 저는 수능 공부를 2달 전부터 시작했었는데 그때 논술을 같이 병행하면서 시작했습니다. 예를 들면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진짜 어떤 과목을 해도 집중이 안 될 때 논술 문제를 하나씩 풀었거든요. 결과적으로는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푼 것 같습니다. 저는 수능 공부할 때 원래 안 하던 과목도 하니까, 특히 언어 영역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국어 영어 할 때 되게 지루했는데 오히려 그때 논술 문제 풀면서 머리도 환기시키고 수학 문제를 푸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. 오히려 논술 공부를 같이 병행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수능 국어 지문 읽듯이 논술 지문도 같이 읽어보고, 또 수능 수학 풀듯이 수리형 문제도 풀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나 지장은 없었습니다.
수능이 일주일 앞둔 시점부터는 그냥 수능 공부에만 먼저 매진을 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작년 입시부터 논술에 최저가 생겼기 때문에 일단 최저를 먼저 맞추는 게 제일 우선이었고, 저는 그냥 2달 전부터 직전까지 항상 똑같이 했습니다. 왜냐하면 시험이 다가온다고 해서 특별히 다른 걸 하기보다는 그냥 무식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. 수능이 끝나고 나서부터 저는 그 논술을 보려고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, 어떻게 했냐면 수능이 끝난 후에 가채점을 통해서 성적을 확인하고 등급을 보고 최저가 맞았다는 생각이 든 후부터 바로 독서실로 달려가서 독서실을 등록해서 그 논술 시험을 보기 전까지 그냥 독서실에서 하루하루를 논술 기출 자료와 함께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. 그때 지금까지 풀어오고 연습해왔던 논술 기출 자료들도 보고, 또 풀었던 것도 다시 한번 다르게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보는 연습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교수님들마다 채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꼭 다르게 사고하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꼭 한 가지 방법으로만 쓰려고 하시지 마시고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려 보면서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수능 끝나고 후련하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들떠서 논술 공부를 안 했는데 그 며칠 사이에 감을 잃는 느낌이 들었어요. 그래서 시험 볼 때도 수능 전에 공부할 때 봤으면 지금보다 더 잘 봤을 텐데, 더 잘 썼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진하게 남았습니다. 수능이 끝났다고 해서 엄청 들떠가지고 막 놀러 다니지 말고 일단 논술 시험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서 다른 데에 휘둘리지 않고 공부하는 게 가장 인상적인 방법입니다. 일단 솔직히 몇 시에 일어나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전날에 좀 일찍 잤던 게 기억이 나서 컨디션이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. 진짜 설렜어요. 왜냐면 저한테는 학종 이런 것도 없고 정시도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받고,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논술이었기 때문에 제 본 게임이니까 이제야 내가 보여줄 차례가 왔구나. 좀 자신도 있었어서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다. 그냥 올해 모범 답안 내가 써줄게, 이런 자신감으로 들어갔습니다. 보통 입실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들어가고, 그리고 원래 안내됐던 시작 시간보다 조금 더 늦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, 그 시간에 뭐라도 한 번 더 풀어봐야지 하는 것보다는 긴장했거나 아니면 저처럼 들떠 있으면 가라앉히고 명상을 하든지 아니면 졸리면 조금 잠을 자도 괜찮고, 조금 가라앉히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른 학교의 경우는 이렇게 일자형 책상에서 칸막이를 두고 시험을 봐서 막 누가 글을 쓰다가 책상을 치거나 하면 막 책상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마다 엄청 신경이 쓰였는데, 건국대학교 시험장애 같은 경우는 다 분리돼서 책상끼리 이렇게 막 앞뒤 사람이 치지 않는 이상은 막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 않으니까 시험 보실 때 집중이 훨씬 더 잘 되실 것 같습니다. 일단 인문 사회 계열의 논술 같은 경우는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띄어쓰기나 맞춤법 이런 게 특히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만약에 막 되나 돼 이런 거 되게 헷갈리시는 것들 있으면은 꼭 논술 시험 보기 전에 확인을 꼭 한번 다시 확인을 하시고 논술 시험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처음 공부할 때는 문제를 다 풀고 그 다음에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. 근데 그렇게 하니까 답안지를 쓸 때 원래 풀었던 앞의 과정으로 돌아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방식을 바꿨습니다. 처음에는 이렇게 문제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머릿속으로 대충 정리가 되면 바로 빈 공간에다가 답안지에 옮겨 쓸 내용을 적고, 답안지에 옮겨 쓸 때는 한 번 더 쓰니까 정리를 한 번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지문에서 나오는 주제문이라던가 아니면 핵심 키워드들을 따로 표시를 해서 연습용 답안지에
정리를 해두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. 건강과 입시 두 가지 걱정을 모두 안고 올 한 해 힘들게 공부하신 수험생 여러분, 힘들었던 만큼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